사랑인가 미련인가 유튜브 드라마 사랑과 미련의 차이 지금 시작합니다. 김민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주중에는 회사에서 고생하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축구를 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맥주캔을 따며 소파에 몸을 묻었다. 아내 은혜는 친구들과 쇼핑을 나간다고 했으니 오늘만큼은 마음 편히 축구에 몰입할 수 있을 터였다. 리모컨을 집어들고 습관적으로 스포츠 채널을 찾았다. 그런데 축구 중계가 끝나고 야구 중계가 시작되고 있었다. 평소 야구에는 별 관심이 없던 민수였지만 채널을 돌리기 귀찮아 그대로 두었다. 어차피 맥주나 마시며 시간이나 때울 생각이었다. 경기는 막상막하로 흘러갔다.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홈팀이 역전 기회를 잡았고 관중들의 함성 소리가 TV를 통해 생생히 전해졌다. 카메라는 긴장한 관중들의 모습을 담기 시작했다. 어린 아이들이 응원하는 모습, 커플들이 손을 맞잡고 기도하는 모습, 할아버지가 모자를 돌렸으며 윙크를 하는 모습까지. 그때였다. 화면 한 구석에 익숙한 실루엣이 스쳐 지나갔다. 민수는 맥주캔을 입에서 떼며 눈을 찡그렸다. 방금 전 화면에 나온 여자의 옆모습이 묘하게 아내와 닮아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금세 다른 관중의 모습으로 화면이 바뀌었고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착각이었을 것이다. 아내는 지금 친구들과 쇼핑몰에 있을 테니까. 경기가 계속 진행되었고 카메라는 다시 한번 관중석을 훑었다.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게 보였다. 분명히 은혜였다. 그녀의 특유의 웨이브 헤어스타일과 오늘 아침에 입고 나간 파란색 블라우스까지 정확히 일치했다. 민수는 맥주캔을 테이블에 쾅 내려놓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다. 은혜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다. 중년의 남자였는데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은혜가 매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편안한 모습이었다. 민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쇼핑을 간다고 했는데 왜 야구장에 있는 거지? 그리고 저 남자는 누구지? 친구들과 함께라고 했는데 친구들은 어디 있는 거지? 온갖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카메라가 다시 경기장으로 향했지만 민수는 더 이상 야구에 집중할 수 없었다. 관중석이 나올 때마다 아내의 모습을 찾았다. 그리고 몇 번 더 화면에 잡힌 은혜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녀는 그 남자와 계속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때로는 함께 웃기도 했다. 마치 데이트를 즐기는 연인 같은 모습이었다. 민수는 손바닥에 식은땀이 차는 것을 느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보다도 모르는 남자와 단둘이 야구를 보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결혼한 지 5년이 넘도록 야구에 관심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던 아내였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경기에 몰입하고 있는 것 같았다. 경기는 연장으로 접어들었지만 민수에게는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아내와 그 남자의 모습만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그들이 대체 어떤 관계인지, 왜 자신에게 거짓말을 했는지, 언제부터 이런 일이 있었던 건지. 궁금증은 점점 커져만 갔다. 연장 10회에 접어들자 경기장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카메라맨들도 흥미진진한 관중들의 반응을 놓치지 않으려 했고 이번에는 더욱 선명하고 오랫동안 은혜와 그 남자의 모습을 화면에 담았다. 민수는 TV 앞으로 바짝 다가앉았다. 이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분명히 자신의 아내 은혜였다. 그런데 화면 속 은혜의 모습은 평소 민수가 알던 모습과 너무 달랐다. 집에서는 항상 피곤하다며 소파에 누워만 있던 그녀가
지금은 활기차게 응원하고 있었다. 홈런이 나오자 벌떡 일어나 환호성을 지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옆에 앉은 남자도 함께 일어나 박수를 쳤다. 민수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아내가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게 언제였을까? 자신과 함께 있을 때는 언제나 무표정했던 것 같은데 저 남자 앞에서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질투심이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서글픔도 밀려왔다. 자신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고 있었다는 자각 때문이었다. 경기가 절정에 다다를 무렵 카메라가 다시 한번 관중석을 클로즈업했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홈팀이 결승 홈런을 치자 경기장은 환호성으로 가득했고 흥분한 은혜가 옆 남자를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그 남자도 은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이 자연스럽게 포옹을 했고 이어서 키스를 나눴다. 그것도 짧은 입맞춤이 아니라 깊고 진한 키스였다. 카메라는 마치 의도적인 듯 그 장면을 정확히 포착했고 화면 가득히 아내의 불륜 현장이 생중계되었다. 민수는 리모컨을 떨어뜨렸다. 손이 덜덜 떨리고 숨이 막힐 것 같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단순한 지인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 눈앞에 펼쳐진 것이다.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전국의 생중계로 목격한 남편이 이 세상에 또 있을까? 화면은 곧 다른 관중들의 모습으로 바뀌었지만 민수의 뇌리에는 그 장면이 계속 재생되고 있었다. 아내의 행복한 표정, 남자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그들 사이의 자연스러운 스킨십까지 모든 것이 이미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관계임을 말해주고 있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아내의 번호를 눌렀지만 계속 연결음만 울릴 뿐이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은혜는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음 표시조차 뜨지 않았다. 아마도 경기에 몰입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부러 전화를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다. 시간이 흘러도 은혜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다. 평소 같았다면 쇼핑을 마치고 집에 오는 길이라는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오늘은 전혀 소식이 없었다.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쌌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는 그 남자와 함께 있을 것이다. 경기가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갈까? 저녁을 함께 먹을까? 아니면 상상하고 싶지 않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민수는 TV를 껐지만 침묵이 더욱 괴로웠다. 다시 켜서 다른 채널을 돌려보았지만 집중이 되지 않았다. 온 세상이 자신을 조롱하는 것 같았다.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민수는 거실을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생각에 잠겼다.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혹시 착각이었을까? 닮은 사람이었을까? 하지만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그 얼굴은 분명히 은혜였다. 결혼 반지까지 똑같았으니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렇다면 저 남자는 누구일까? 은혜의 직장 동료일까? 민수는 아내의 회사 사람들을 떠올려 봤다. 회식 때 몇 번 본 적이 있는 남자들 중에서 저런 사람이 있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은혜는 직장 얘기를 별로 하지 않는 편이었고 민수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었다. 아니면 옛 친구일까? 대학교 동창이나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지만 그렇다면 왜 민수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단순한 친구 만남이라면 굳이 쇼핑을 간다고 거짓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친구 사이에서 저렇게 키스를 나누는 법은 없다. 민수의 머릿속에서 가장 피하고 싶었던 가능성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불륜, 은혜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
하지만 그것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혼 전 은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진실한 여자였다. 그런 그녀가 언제부터 이런 일을. 문득 최근 몇 달간의 은혜 행동이 떠올랐다. 외출이 잦아졌고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혼자 웃는 일이 많아졌다. 새로운 화장품을 사더니 평소보다 예쁘게 치장하고 다니기 시작했고 민수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다. 그때는 단순히 권태기려니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모든 것이 수상했다. 특히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 기억났다. 은혜가 밤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회사 회식이 길어졌다고 했었다. 그런데 그날 은혜에게서 평소와 다른 향수 냄새가 났다. 민수가 선물한 향수가 아닌 다른 향수였다. 그때는 새로 산 거라며 넘어갔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것도 의심스러웠다. 민수는 다시 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메신저로 어디야? 라고 보냈지만 답이 없었다. 시계를 보니 벌써 저녁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경기는 이미 끝났을 텐데 아직도 집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그 남자와 다른 곳으로 갔다는 뜻이었다. 민수는 은혜의 SNS를 확인해 봤다. 평소에 자주 올리던 일상 사진들이 최근에는 뜸해졌고 올라오는 사진들도 대부분 음식이나 풍경 사진뿐이었다. 함께 있는 사람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마치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숨기려는 것 같았다. 그러던 중 한 장의 사진이 눈에 띄었다. 일주일 전에 올린 야구장 음식 사진이었다. 오랜만에 야구장 핫도그라는 댓글과 함께 민수는 소름이 돋았다. 그때도 야구장에 갔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아마 오늘과 같은 상대와 함께였을 것이다.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배경에 희미하게 남자의 손이 보였다. 양복 소매를 입고 있는 손이었는데 오늘 TV에서 본 그 남자의 손과 비슷해 보였다. 은혜는 그동안 얼마나 철저히 자신을 속여왔던 것일까? 민수는 결혼 앨범을 꺼내 들었다. 행복했던 신혼 시절의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활짝 웃던 은혜의 모습이 지금은 너무 낯설게 느껴졌다. 과연 그때의 사랑이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이 있었던 것일까? 믿었던 모든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밤이 깊어갔지만 은혜는 여전히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현관문만 바라보고 있었다. 시계 바늘이 10시, 11시를 가리켜도 열쇠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휴대폰은 아예 꺼진 상태였고 메시지는 계속 전송 실패로 돌아왔다. 평소 은혜는 밤 9시가 넘으면 반드시 집에 있었다. 아무리 친구들과의 모임이 길어져도 10시 전에는 돌아왔다. 그런 그녀가 지금은 자정이 다 되어가는데도 연락조차 없다는 것이 민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민수는 온갖 상상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 은혜는 어디에 있을까? 그 남자와 함께 호텔에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그 남자의 집에서 밤을 보내려는 것일까? 생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지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아내가 바람을 피우는 동안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5년간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까? 자신이 너무 안일했던 것일까? 아니면 은혜가 너무 교묘했던 것일까? 민수는 은혜가 자주 가는 장소들을 떠올려 봤다. 친구들이 운영하는 카페, 자주 가는 헬스장, 동네 마트. 하지만 이런 곳에서 불륜 상대를 만날 리는 없을 것 같았다. 그렇다면 은혜에게는 민수가 전혀 모르는 또 다른 생활 공간이 있다는 뜻이었다. 새벽 1시가 넘어서자 민수는 참을 수 없었다. 은혜의 친한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혹시 은혜와 함께 있는지 확인해 보려고 했다. 하지만 수진도 은혜와 연락이 안 된다고 했다. 오늘 쇼핑을 간다고 했는데 약속을 취소했다는 것이었다. 실은 며칠 전부터 은혜가 좀 이상했어요. 만나자고 해도 자꾸 핑계를 대더라고요. 혹시 부부싸움이라도 했나요? 수진의 말에 민수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은혜는 친구들과의 약속도 거짓말로 얼버무리며 그 남자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이중 생활을 해온 것일까? 민수는 침실로 들어가 은혜의 옷장을 열어봤다. 평소 입지 않던 섹시한 속옷들이 눈에 띄었다. 언제 산 건지도 모르는 비싼 브랜드의 옷들도 있었다. 화장대를 뒤져보니 새로운 화장품들과 액세서리들이 가득했다. 모두 민수가 선물한 것이 아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것은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호텔 키카드였다. 시내 한복판에 있는 특급 호텔의 것이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불과 일주일 전의 것이었다. 은혜는 그날 늦은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 남자와 호텔에서 밤을 보낸 것이었다. 민수는 키카드를 꽉 쥐고 주저앉았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아내의 분류는 단순한 감정적 바람이 아니라 육체적 관계까지 진전된 상황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관계라는 것도 분명했다. 새벽 3시가 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은혜가 조용히 들어오는 발걸음 소리였다. 민수는 거실에 앉아 그녀를 기다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 소리, 가방을 내려놓는 소리.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자연스러웠다. 은혜는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수를 보고 깜짝 놀랐다. 하지만 금세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다가왔다. 왜 안 자고 있어? 많이 기다렸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목소리였다.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이 더욱 충격적이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다른 남자와 키스를 나누던 입술로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다니. 은혜는 여전히 태연한 얼굴로 민수 앞에 서 있었다. 머리가 약간 흐트러져 있었고 립스틱이 지워진 상태였지만 표정만큼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있었다. 오히려 늦게 들어온 것에 대해 미안해하는 기색조차 보이지 않았다. 친구들이랑 늦게까지 수다 떨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어.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연락도 못했고 능숙한 거짓말이었다. 민수는 아내의 이런 모습을 처음 보았다. 언제부터 이렇게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결혼하기 전에 순진했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오늘 야구 중계 봤어. 은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금세 다시 자연스러운 얼굴로 돌아왔다. 야구? 갑자기 야구는 왜? 당신 축구만 좋아하잖아. 우연히 채널을 돌리다가 봤는데 관중석에 너와 똑같이 생긴 사람이 나오더라. 이번에는 은혜의 얼굴이 확실히 변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부인하려고 했다. 설마 나랑 닮은 사람이 있었나 보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쇼핑몰에 있었는데. 민수는 호텔 키카드를 테이블 위에 던졌다. 은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도 설명해봐. 내 서랍에서 나온 건데.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은혜는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리고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다. 언제부터야?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6개월 전부터. 누구야? 어떻게 만났어? 회사 거래처 직원이야. 처음에는 정말 업무적인 만남이었어. 그런데 은혜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그런데 자꾸 만나다 보니 감정이 생겼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민수는 웃음이 나왔다. 비참한 웃음이었다.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나한테 말하든지 아니면 이혼을 요구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게 쉬워? 수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5년을 함께 살았으면서도 바람을 피울 수 있었잖아.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은혜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야? 6개월 동안 나를 바보로 만들어 놓고? 은혜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가 촉촉해져 있었지만 민수에게는 진심으로 보이지 않았다. 사실, 은혜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머뭇거렸다. 사실 뭐야? 민수가 다그치자 은혜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 그 사람은 은혜의 입에서 나온 다음 말은 민수가 상상조차 못했던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보다 훨씬 복잡하고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다. 은혜의 다음 말을 들은 민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다. 수년간의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금지된 감정. 6개월 전 회의실에서 처음 그를 봤을 때 심장이 멈출 뻔했다. 15년 만에 마주한 은혜의 과외 선생님이었던 첫사랑 정우였다. 고등학교 졸업 후 각자의 길을 걸어온 우리가 거래처 프로젝트 담당자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은혜?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나는 당황한 마음을 억누르며 프로페셔널하게 인사를 건넸다. 하지만 회의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내 마음은 다시 17살 소녀가 되어버렸다. 프로젝트는 6개월 일정으로 진행되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주 만나게 되었다. 처음엔 업무적인 대화만 나누려 했지만 점점 옛 추억들이 대화 사이사이로 스며들었다. 고등학교 때 함께 걸었던 골목길, 같이 먹었던 떡볶이, 첫 키스의 기억들이 되살아났다. 그때 왜 연락도 없이 사라졌어? 어느 날 야근 후 그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때도 지금도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다. 단지 어린 나이에 감당하기 힘든 감정의 무게였을 뿐이었다. 첫 번째 밤은 프로젝트 마감을 앞두고 야근을 마친 후였다. 술 한 잔이 핑계가 되었고 쌓였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그의 품에 안겨 있을 때 나는 15년간 잊고 살았던 내 진짜 마음을 다시 발견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이 나를 짓눌렀다. 나에게는 5년을 함께한 남편이 있었다.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지? 내가 말했다.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손을 잡았다. 알아. 하지만 너를 다시 보낸다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두 번째 밤은 한 달 후였다. 나는 스스로에게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다짐했다. 하지만 그와 함께 있을 때만 느낄 수 있는 완전한 자유로움과 행복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세 번째 밤 후 나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수 없었다. 정우에 대한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15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은 진짜 사랑이었다. 은혜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정우가 고백했다.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너에게는 가정이 있다는 걸 알지만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어. 나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나도 그래. 당신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남편도 사랑해. 이런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해? 아니야. 사랑은 원래 복잡한 거잖아. 그가 내 눈물을 닦아주며 말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금 이 순간의 감정만큼은 진짜야.
남편과의 5년은 안정되고 편안한 사랑이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차근차근 쌓아온 관계였다. 반면 정우와의 사랑은 격렬하고 운명적이었다. 15년의 공백을 단숨에 메우는 강렬함이 있었다. 나는 매일 밤 고민했다. 남편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까? 정우와의 관계를 정리할까? 아니면 이 감정에 솔직해질까? 어떤 선택도 쉽지 않았다.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정우가 말했다. 은혜야, 나는 기다릴게.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받아들일 거야.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약속해줘. 너 자신에게 거짓말하지는 말아줘. 지금 나는 갈림길에 서 있다. 안전한 현실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진짜인 사랑을 택할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하든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이 감정을 외면할 수 없다. 사랑은 때로 이렇게 잔인하다. 한 사람만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간단할까.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나는 두 사람을 모두 사랑하고 그 사실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 내일 정우와 마지막 업무 미팅이 있다. 그 후에는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우리는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15년 전처럼 말없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솔직해질 용기를 내보려 한다. 은혜는 생각했다. 이미 늦었다. 이제 나의 결정이 무엇이든 관계없이 남편 민수의 처분만 기다려야 해. 은혜는 참 신기했다. 민수가 나의 불륜을 알게 된 후 거짓말처럼 정우가 생각나지 않았다. 그 불같은 마음이 얼음처럼 식어버린 듯 했다. 뭐지? 정우를 생각한 내 마음은 사랑이 아니었나? 남편이 알게 된 후 정우의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잖아. 정말 그랬다. 은혜는 정우의 생각은 하나도 나지 않고 민수가 헤어지자고 할까봐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민수가 집을 나간 뒤로 은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회사에 휴가를 내고 정우와 진행하던 프로젝트는 다른 사람이 진행하도록 담당자를 변경했다. 은혜는 집안에서 하루에 수십 통씩 민수에게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민수에게서는 답이 없었다. 바빠? 회사에 잘 출근했어? 오늘 시간 좀 될까? 집에 언제 들어올 거야? 민수는 답이 없었다. 은혜는 민수의 회사로 찾아가 볼까 생각했지만 이내 그 생각을 접었다. 회사에 찾아가도 민수를 만나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한편 민수는 아내 은혜의 배신으로 몸과 마음이 모두 아팠다. 그 아픔을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는 게 더욱 미칠 것 같았고 중요한 것은 은혜가 외도를 했음에도 민수는 은혜를 사랑한다는 것이었다. 처음 며느리는 고민 없이 이혼을 준비했지만 이혼을 준비하고 절차를 알아볼수록 민수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고 며칠을 밤새 고민해봐도 은혜와 헤어지기 싫다는 결론만 난다는 게 민수 자신을 더욱 미치게 했다. 그렇다. 민수는 아직 은혜를 사랑하고 있었다. 한 번도 은혜와 헤어지는 것을 상상해 본 적 없었고 은혜가 아닌 다른 누구를 사랑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의 배신이 민수에게는 더욱 큰 상처로 다가왔다. 정우는 은혜를 찾아갔다. 은혜가 연락도 되지 않고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담당자도 바꾼 사실을 듣고 깜짝 놀라 이유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집에 울리는 초인종 소리에 은혜는 반색을 하고 현관으로 달려갔다. 당신이야? 은혜야. 정우 씨, 여긴 어떻게? 연락이 안 돼서 찾아왔지. 무슨 일 있어? 남편이 괴롭혀? 무슨 소리예요? 남편이 왜 날 괴롭혀요? 그리고 여기까지 찾아오면 어떡해요? 내가 갑자기 회사도 휴직했다고 하고 연락을 받지 않으니까 걱정돼서 찾아왔지.
남편이 우리 사이를 알게 된 건가? 그래서 혹시 괴롭힘을 당하나? 이런 생각에 은혜는 정우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그렇다고 여기까지 찾아온단 말인가? 누가 보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정우 씨, 우리 나중에 얘기하고 이만 돌아가세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은혜는 문을 닫았고 현관문을 닫는 은혜의 모습이 싸늘하게 느껴지는 정우였다. 뭐, 은혜야, 은혜야. 문 좀 열어봐, 은혜야. 정우는 문을 열어보라며 두드렸지만 은혜가 문을 열지 않자 이내 포기하고 돌아갔다. 정우가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모습에 아무 감정이 솟지 않는 은혜였고 정우랑은 그만 만나야겠다고 다짐을 해도 하나도 슬프지 않고 민수만 걱정되는 은혜는 정우를 진심으로 사랑한 게 아니라 잠깐 스쳐간 바람의 사랑이라고 착각해 마음에 속은 감정이라는 것을 은혜는 알게 되었다. 은혜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른 민수는 은혜와 대화를 해보려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었는데 우리 집 문 앞에 낯선 남자가 문을 두드리며 은혜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민수는 직감적으로 은혜의 외도 상대라는 것을 알았고 달려가서 패주고 싶었지만 이내 부질없다는 생각이 들어 멀리서 우두커니 서서 그 남자와 우리 집을 바라보며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다음 날 민수는 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좀 만나자. 집 앞 카페에서 연락할게. 은혜는 문자를 받고 어쩔 줄 몰랐다. 함께 사는 동안 한 번도 남편의 말에 떨리지 않았는데 만나지는 문자에 이렇게 떨리다니. 확실히 이건 설렘이었다. 욕을 먹거나 헤어지는 것에 대한 걱정이 아닌 기쁨의 떨림. 은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가장 예쁜 옷을 고르고 있었다. 카페에 마주하는 은혜와 민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입을 뗀 민수가 은혜에게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은혜는 기쁨의 미소를 지었지만 이어지는 민수의 말에 절망했다. 하지만 너의 외도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 덮어두고 너와 계속 살고 싶어도 내가 나에게 그 사람을 좋아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던 그 순간을 나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너와 그 사람이 같이 잠자리를 하는 상상을 떨칠 수가 없어. 그 사람과 관계를 가지고 나와 관계를 가졌다고 말하는 널 용서할 수가 없어. 널 사랑하지만 이대로 우리가 함께한다면 나는 널 올가매고 구속해서 널 힘들게 할 거야. 난 그런 걸 원하지 않아.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던 은혜가 말했다. 그래서 헤어지자고? 내가 못 헤어지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나는 너를 저주하지만 결국엔 너의 행복을 빌어. 내가 너와 헤어진 후 행복해지면 그때 너도 행복해지길 바래.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래서 헤어지자는 거야? 난 못 헤어져.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민수는 못 헤어지겠다는 은혜의 말을 듣자 가슴에 돌이 내려앉은 듯 답답해졌다. 은혜야, 우리 아직 젊잖아. 살 날도 많은데 나는 너를 보면서 사랑하지만 그보다 더 원망하고 미워할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겠어? 그러니 헤어지자. 나중에 서류 준비해서 연락할게. 민수가 일어서서 돌아나가는 뒷모습에 은혜는 소리쳤다. 내가 잘못했어. 평생 날 괴롭히고 욕하고 살아도 좋아. 난 이혼은 못하겠어. 널 사랑해.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사랑하지만 이혼하는 남자, 사랑으로 착각한 외도 후 자신의 진짜 마음을 알게 된 여자. 남자와 여자는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의견을 달아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